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채금리가 9월부터 오르기 시작하더니 대선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최근 연준회의에서 파월은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이런 대답을 했는데요. 무조건 그렇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잠잠했었던 인플레이션이 요즘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9월 연준회의 때 연준 위원들은 일제히 장기적으로 기준금리 타겟치를 2.9%로 잡아뒀었는데요. 인플레가 이런 식으로 높아지면 장기금리 타겟치를 높여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중립금리 상향 이슈입니다. 이로 인하여 대선 전부터 10년물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트럼프가 당선되었으니 국채 발행을 통해 경기를 뜨겁게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감, 우려감, 이런 것과 함께 국채금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이든과 옐런 조합으로도 국채 발행을 통해 이미 경제를 뜨겁게 끌어올렸었는데요. 이제는 트럼프가 새롭게 등판하면서 국채를 더 찍어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압도적인 선거인단 차이로 트럼프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싹쓸이하면서 트럼프가 꿈꿔왔었던 정책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에는 공화당 내부적으로 반대파가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8년 전에 비해 정치적인 입지가 굳건해졌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도 걸림돌이 없습니다. 트럼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개인과 기업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그들의 실질 소득을 높여주고요. 부족한 세수는 관세와 국채 발행으로 메꾸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돈을 어디에서 끌어오느냐가 이슈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세, 소득세를 통해 나라 내부에서 돈을 끌어다 모으지만 추가적으로 외부로부터 최대한 많은 돈을 끌어와야 그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은 양적 완화를 통해 돈을 끌어다 씁니다. 그냥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냅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일본도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 규모를 과거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죠. 그렇지만 한국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이 돈으로 나라 살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 멀리 유럽으로 가볼까요? 유럽은 엄청난 침체에 빠진 상황이죠. 이미 경제 성장률이 바닥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입 규모가 확 줄어버린 상황이죠. 상황이 이러하니 정부 입장에서는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살림을 꾸려가는 중인데요. 그렇지만 유럽 주요국에서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00%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통해 돈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솔직히 유럽 국채는 미국 국채에 비해 수요가 적죠? 이런 상황에서 국채를 더 찍어서 돈을 끌어모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유로화의 가치만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럽 정부들은 세금을 더 걷어서 세수를 확보하고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은행 보험사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한하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걷는 방안을 발표했고요. 프랑스는 대기업 증세로 인해서 총 136억 유로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말 유럽이 돈이 없긴 없나 봅니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를 더 짜내서 무언가 돈을 더 거둘 생각이죠. 영국은 한술 더 떴습니다. 영국도 엄청난 증세안을 발표했는데요. 고소득자의 경우 대부분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기존의 20%에서 24%까지 인상했다고 하죠. 그리고 세금 면제에 대한 부분도 대폭 축소시키면서 나라 세수 확보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면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지금까지 편하게 돈을 찍어 왔었는데 이제는 물가 때문에 돈을 찍기가 어렵고요. 유럽은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증세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반대로 감세안을 구상하고 있죠.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트럼프가 한마디 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에겐 도지가 있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지코인은 아니고요. 정부 효율부의 도지입니다. 트럼프는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이러한 이름의 앞 글자를 따서 도지, 정부 효율부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대선 수개월 이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만든 게 절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너무 극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장난스럽게 만든 거냐?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이미 대선 이전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으로 일론 머스크를 앉혔습니다. 물론 정부 효율부는 공식적인 정부 부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를 통해 눈먼 돈을 아끼려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증세를 통해 세금을 충당하고자 하는데 미국은 세금을 줄이고 이와 함께 지출도 줄이면서 나라 살림살이를 꾸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발언 몇 개를 보면 연방기관이 428개나 필요한가? 99개면 충분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정부 효율부를 통해 연방정부 예산을 최소 2조 달러 정도 삭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규모, 많은 돈을 절감하려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과 느낌이 반대이지 않나요? 바이든은 무언가 뿌려주는 느낌이었는데요. 트럼프는 무언가 관리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긴축으로 인하여 증시가 일시적인 폭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되었고 그들이 계획했었던 정부 효율부가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정부 효율부는 슬슬 허리에 칼을 하나 차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료들은 아마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예산 삭감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 입장에서 도지를 통해 정부 지출을 줄이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개인들은 그동안 누려왔었던 복지를 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사회보장제도나 각종 보조금 측면에서 과거 대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들의 지출 역시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 과정에서 일부 경제 지표가 꺾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소매 판매가 줄어든다든지 실업률이 올라간다든지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일시적인 증시 폭락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미국에는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큰 이슈가 있죠. 작년 5월 달에 극적으로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냈지만 미국의 부채가 과도하다는 평가와 함께 무디스에서는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강등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또다시 부채 한도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이번에도 부채 한도에 대해 협상은 이뤄지겠지만 이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을 통해 돈을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때마침 정부 효율부도 출범하잖아요. 이것들이 얽히면서 시장에 한 번 조정은 충분히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조정이 경제 위기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신규 매수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슈가 하나 또 있습니다. 요즘 연준 위원들이 일제히 중립금리 상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11월 15일 새벽 4시에 찍고 있거든요. 1시간 후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도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그동안 중립금리 상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분도 중립금리 상향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어떠한 어조로 할지 이것이 관건이라 봅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따라서 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을 충분히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분이 중립금리 상향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큰 악재까지는 되진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분이 중립금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립금리 상향 이야기는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